다음 순서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 광화문 기업공간 관련된 공식 입장과 이후 계획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유예은의 아빠 유경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앞에서 운영위원장님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였냐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가 끝난 이후에 또다시 이 기업관을 건물로서 이런 공간으로서 단독 건물로서 다시 만들 것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냐, 어느 위치에 할 거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에 이 재구조화 사업의 취지에 맞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세월호 참사는 물론 이 광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민주주의의 역사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그것을 함께 시와 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논의하고 협의해 보자. 이 재구조화 사업의 취지, 즉 지상에 어떠한 시설물도 건축물도 들어서지 않겠다는 그 취지에 맞으면서, 그 취지를 어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그 뜨거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생명과 안전의 사회를 향한 그 열망을 담아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자.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 협의를 해보자. 그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요구였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저희가 이 건물을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수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후의 일정과 계획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은 이 기억 공간 내에 있는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꽃누르미 사진, 이 꽃누르미 사진은 우리 엄마들이 직접 하나하나 꽃잎을 따고 모으고 말리고 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꽃누르미 사진을 기록해서 기억 공간 내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 그리고 기록물들을 이 기자회견 마치고 나면 바로 저희 가족들이 직접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작품들 그리고 기록물들은 정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의회 1층 전시관으로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 방법은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준비한 차량으로 한 대 모아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의회 1층 전시관에 보관하는 것은 임시 보관, 임시 전시라는 것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 내부의 작품들이나 기록물들을 모두 정리한 후에는 아마 그것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 기업공간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이 공간에 대한 광화문광장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공사 준비 작업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은
이 기업 공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체는 저희 가족들과 이 기업 공간을 직접 시공했던 시공사가 함께 직접 해체합니다. 이 기업 공간을 해체한 후에는 모두 들고 저희들이 안산 가족협의회로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을 해체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한 정성껏 다시 해체한 후에 이 안산 가족협의회로 가져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기업 공간을 처음 저희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건축사, 시공사, 또 마음을 모았던 시민들, 정말 정성을 모아서 함께 만든 그런 건물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으로 부수고 폐기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 이후에 어떻게 또 다시 재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또는 없을지 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지만 적어도 무단 폭력적인 철거가 아니라 정성껏 처음 시공할 때처럼 정성껏 해체해서 저희 가족회의로 가져가서 이후에 또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시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정해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최종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모두가 다 이 서울시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나왔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업공간 문제가 불거지는 후, 즉 서울시에서 7월 5일 날 철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작품과 기록물들을 저희들이 먼저 정리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가 직접 정리해서 서울기록원 창고에 갖다 넣겠다고 하는 이러한 통보를 받은 직후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예상치 못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상황을 좀 파악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은지 좀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서울시의회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이 서울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문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즉 정치권의 정당 간의 정쟁이나 공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달라. 저희들이 7년 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치권의 정쟁과 공방으로 흐르다가 결국엔 세월호 참사는 사라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쟁과 공방으로 흐르다 보면 결국엔 시민들은 짜증을 내고 혐오를 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정당 간에 정치권 내에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인들 사이에 정쟁과 공방으로 흐르지 않고 오직 유일한 목표는 이 세월호 참사 기업 공간을 지키는 것,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을 두어달라 이렇게 각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청은 이 과정에서 이 기업 공간이 세월호 참사만의 유가족만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점, 이미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수없이 찾아온 시민들을 통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아셨겠지만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의 공간이고 시민의 마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를 여기지 말고 이 광장에서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시민들과도 함께 의논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먼저 파악하시고 반영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시청의 일이니 시의회에서 정당한 어떤 절차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을 했고, 이 차원에서 서울시의회가 지금까지 바로 어제까지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생각의 전환, 입장의 변화를 촉구하고 또 권유하는 일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고 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이 서울시의회가 단지 정치 공방이나 입장의 차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광화문 광장에 제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세월호 참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열망을 담기 위한 그러한 장치, 프로그램, 공간, 이런 것들을 이 광화문 광장에 담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이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서울시의회의 모습에 신뢰를 갖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저희 아이들의 사진과 뭔가 기록물, 작품들을 서울시의회에 임시 보관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방안을 내어놓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이후에 서울시의회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발표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빼먹은 거 있나요? 얘기한 것들이 없죠? 예. 이상이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오늘 진행될 일, 그리고 이후에 이 기업관 건물을 해체하는 어떤 방식, 해체한 이후에 이 기업관의 상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혼란을 좀 느끼실까봐 하나만 더 강조를 하면, 이 기업 공간을 해체해서 저희가 안산에 있는 가족회비로 가져간다고 해서 이 광화문 기업 공간을 안산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이후에 이 광화문 광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취지에 맞는 그러한 공간과 프로그램과 설치, 그런 의미들이 담기는 그러한 장치들이 이곳에 들어서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안에 있던 작품과 기록물들은 서울을 떠나지 않고 시의회에 임시 보관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요구하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여러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질문을 받고 또 필요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어디 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이투데이 홍인석 기자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 참사가 일어난 장소에 기업 공간이라든지 추모 미령탑이라든지 이런 걸 짓는 게 맞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산이나 진도 외에 이 광화문 광장의 그런 장소나 기억을 담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 추모 공간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모를 굳이 참사의 지역이라고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요. 그것을 고집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난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끝까지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고 어디에서든 그게 누구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시설물은 특정 지역에만 두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추모 공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2018년 7월에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하는 자리였고 농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함께 와서 함께 단식하고 함께 농성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의 입장은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가족들과 시민들의 뜻이 이곳에 이어져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바라는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끝까지 이곳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전 서울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는 안산에 생명안전공원이 지어지는데 거기로 가면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전혀 이 생명안전공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생각해 지내는 별로일 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월호 참사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추모 공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사회 그리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계속 키워져 가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토론하고 마음을 나누는 아고라 그것으로서 이미 기능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이 공간을 만들고 지켜온 수많은 시민들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이 공간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유가족들만의 공간인 것으로 축소시키고 가족들에게만 통보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을 유도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후에 반응에서 보셨듯이 수많은 시민 동포들이 먼저 이곳을 지켜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고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우선 반영되어서 그 뜻에 맞는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과 장치들이 계속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신문의 김민기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박원순 시장 때부터 철거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좀 이에 대해서 좀 서울시 의회가 아니라 서울시청.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서울시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표한 내용 중에 분명히 잘못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미 이 광화문 제9조와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철거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행정적으로 진행을 할 뿐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뿐더러 매우 상황을 호도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지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결코 공사와 연계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합의하고 약속을 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어법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합의하고 협의하고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을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당연히 비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님과 이야기할 때에도 공사를 시작하면 철거를 할래 안 할래 이거 갖고 티격태격 한 적도 없고 언제 할래 어떻게 할래 말래를 갖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공사를 시작하면 이 기업관이 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전 박원순 시장님과 약속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공사 시작하면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 광장에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는 물론 모든 민주주의 시민들의 역사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장치, 프로그램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담아낼 것인가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협의해 보자. 이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와 연기해서 철거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고 불만 없이 받아들였고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공사 시작하면 철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냐. 약속을 안 지키는 서울시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보자, 아이디어를 내보자 라고 하는 약속을 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인 시의 업무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아이디어 구상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시의 업무가 된 것은 아니죠. 그 이유로 그러한 일은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시장의 지시도 없었고 우리가 아는 건 철거하면 공사 시작하면 철거하겠다는 약속했다는 것밖에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상황을 매우 크게 특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고 저희들이 이 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거부하고 나섰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될 때는 의회를 비롯해 가족들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계속 서울시의 시청에 오세훈 시장에게 그 협의를 받아들여서 시작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거부한다면 그러한 협의를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그 협의도 결국엔 서울시 의회에서 이어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서울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눈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서울시 의회에 단지 이 기업 공간을 임시 보관하고 장소 제공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후에 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정말 시민들에게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 가족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서울시의회가 주도하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의체의 성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그 계획이 수립되고 이제 진행되기 전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열린 광장 운영위원회인가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린 광장을 위한 어떤 운영위원회를 이미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도 했고 회의 결과물도 있습니다. 그곳에 서울시와 시민들이 이미 함께 참여해서 협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서울시 조례상에 그러한 협의 기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죠. 이 부분도 서울시의회에서 분명히 짚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이투데이 홍희석 기자입니다. 서울시 의회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하시고 있는데 서울시 의회 소통 주체는 누군지? 소통 주체요? 예. 네, 소통 주체는 시의회 시의회에서 저희들하고 직접 시의회 누구?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은 이병도 의원님이 일단 참고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오면 지금 이 건물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어도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게 지상이 아니건 지하건 위치가 어디건 이런 거는 지금 크게 고려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협의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만족하고 저희도 만족하고 시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의 뜻을 거부하거나 유배하거나 또는 세월호 참사나 민주주의를 협소화시키거나 지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는 방안이라면
어느 것이든 괜찮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러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우선 시작을 해야 아이디어를 내놓고 같이 고민을 해야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만약에 그러면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태여 세월호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없어도 되겠다라는 좀 여론 조성되면 그때는 이런 지금 하시는 주장들을 처리할 의사도 있으신가요? 그런 여론이 조성될 리가 없고요. 그리고 다수의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이 강화문 광장에 그런 게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절대 다수의 시민들의 뜻이라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제를 놓고 질문하시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 결과를 지금 예상을 하거나 추정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됐든 일단 협의하고 논의하고 시민들의 뜻부터 들어보자. 이것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